북한이 핵탄두 경량화를 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실전 능력 확보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핵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스스로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한 대북 제재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강경한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 해병대의 연합 상륙 훈련인 2016 쌍용 훈련의 일환으로 동해에서 한미 해상 전력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해상 기동이 펼쳐졌습니다. 주요 함정 전력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를 달성했다며 핵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등 위협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경거망동은 스스로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이러한 도발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길로 마땅히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거망동은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경거망동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제재가 왜 반드시 필요한가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은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핵탄두와 KN-5A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5A의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5A의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이 문제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웰시 미국 공군참모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통일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징적이다 아니다를 떠나 직접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북한 선박과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에 들어온 북한 선박이 귀향하는 것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독자적 대북 제재 실효성과 관련해 해운 제재 같은 경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영철 노동당 비서 등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으면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시기라든지 규모 그리고 그 어떤 분야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의 다리를 통해 오가는 물동량이 20에서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것.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지만 일부는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르자오항 등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 사태가 잇따르는 것 등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북한 해운사 소속 선박 31척의 명칭과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를 부속소에 명시하고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강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그동안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 측 육자회담 성김 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며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현 시점에서 회담의 형식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제하고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때 가서 회담의 형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의미가 없다며 비핵화라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실제적이고 진지한 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낸 아이디어를 공식 제안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말하는 것은 오자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주장이 공식 제안이건 아니건 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달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회의 기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9일 양측이 전화통화를 갖고 중미 관계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8일 동해상에서 해병대 병력과 상륙 장비를 적 후방으로 투사하기 위한 호송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쌍용 훈련에는 한미 해군 함정 30여 척과 항공기 70여 대 등 대규모 전력이 참가했는데요. 주요 함정 전력들을 손정민 중사가 보도합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해병대, 미군 3해병 원정여단, 제7 강습 상륙전단, 76 기동부대 등이 참가하며 우리 해병대 약 3천여 명과 미 해병대 약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한미 연합 참가 전력들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의 독도함과 천왕봉함, 세종대왕함, 무무대왕함이 있으며 미국 해군의 보넘 리처드함과 복서함, 샤일로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해군의 14,500톤급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은 기동 전단의 기함으로 대수상전, 대공전, 대잠정 등 해상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해군 함대의 두뇌이자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4,900톤급 신형 상륙함인 천왕봉함은 독도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한 척당 완전 무장 상륙군 100명을 이송할 수 있는 고속 상륙 주정 3척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써 총 128셀의 미사일 탑재량은 세계 최강이며 시내 방패라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방어 시스템을 자랑하고 최대 18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해군의 전력인 본험 리처드함은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45,000톤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또한 수술실 6개와 약국 등을 갖춰 대규모 병원선 역할도 합니다.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의 4번함인 복서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륙함입니다. 상륙작전의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하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탑재한 병력과 장비, 차량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상륙 장갑차 등으로 적재해 강습 상륙 지원을 하기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은 쌍용 훈련에서 구축되고 지속된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모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 체계 등 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순진 의장은 북한군의 장사정포 위협과 우리 군의 화력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번 연합연습을 통해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고
적 도발에 대비한 전방위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순진 의장의 이번 현장 지도는 적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현하고 한미연합연습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사업 조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국내외 400여 개의 방위사업 조달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와 2부로 구분돼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1부에서 2016년도 조달 계획과 군수품 선택 계약 제도 시행 등 제도 개선 사항들을 설명하고 2부에서 전문 분야별 맞춤형 토의를 가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계약의 경우 지출 예산의 51%에 해당하는 3조 7천억 원을 6월 이내에 조기 집행하고 10월까지 2016년 계약을 종결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재익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2016년을 국민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정부와 기업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37사단이 지난달 16일부터 초급 간부 인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 초급 간부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 문화 조성의 선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37사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사단 내 전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인성 함양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부대 초급 간부를 총 6개 기수로 나눠 2박 3일간 진행되며 행동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초급 간부 개인의 인성을 함양하고 배려의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급 간부가 행복해야 초급 간부가 바로 서야 부대가 강하여질 수 있다.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시작하게 된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워크숍은 참석자 사호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프로그램 아이스 브레이킹과 나의 행복 점수를 측정하는 피로비 검사, 역할극을 통한 역지사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잃었던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찾음으로써 방향이 조금 더 뚜렷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 사단은 인성 함양 워크숍 외에도 유명 강사 초빙 교육 등 다양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전공 공부나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병들 많으시죠? 국방TV에서 군 장병들의 취업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병사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제작된 취업 견문록 자바라를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3명의 장병들이 4박 5일간의 직업 체험에 나서기 위해 잠시 부대를 떠납니다. 군 생활을 통해 공연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3사람. 그들이 경험하게 될 분야는 바로 뮤지컬입니다. 국방TV가 진로 선택에 고민이 많은 장병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와 관련 분야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3월 10일 오후 9시에 방송될 취업 견문록 자바라 첫 시간에는 뮤지컬 감독 박할린 씨가 연출하는 뮤지컬 제작 현장을 육군 12사단 장병들이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무대 의상 감독을 꿈꾸고 있는 이종문 병장과 전역 후 배우의 길을 걷고자 하는 송하신 병장, 그리고 뮤지컬 배우와 가수가 꾸민 최영일 상병이 상상만 해오던 현장을 실제로 만납니다. 박할린 씨는 장병들에게 엄격하고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말 잘 살펴서 그거에 대해 거짓 없이 그 앞에 서서 그 마음에 정말 불을 살릴 수 있는, 불을 킬 수 있는 그거를 쫓아가야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자기가 뭐에 살아나는지를 깨닫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박할린 감독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장병들은 각 분야의 수업과 실습도 경험해봅니다. 이종문 병장은 무대 의상 제작소를 방문해 실무를 미리 체험해보고, 송하신 병장과 최영일 상병은 연기, 발성, 스피치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기초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음악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일단 아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복식 호흡이랑 발성을 꾸준히 계속하면은 기초도 탄탄히 세우면은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중에라도 일할 이제 공간이고 아니면 이제 배움의 터이니까 그런 공간에서 잠시 있던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보람찼고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국방TV의 취업 견문록 자바라는 단순한 직업 소개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병들이 전역 후 원하는 직업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가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건강하시고 기쁨 속에 군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복무가 좀 고생스럽지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인격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육기간이라고 혹은 수련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뭔가 달라지고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역 후에 군 복무 때 겪은 일들이 고마운 추억들이 되고 군 복무가 추억이었다고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군 복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과 함께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중동에서 내전과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나뉘어진 채 긴장 상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 폭발이 있은 후에 80명이 넘는 장병들이 전역 연기 신청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장병들이면 누구나 전역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게 마련인데 이 희망마저 잠시 뒤로하고 전역 연기를 신청한 것은 놀라운 애국심이며 놀라운 사명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만이 아니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 바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3월을 부정군수품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정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부정군수품 유통과 판매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국방헬프콜이나 각 지역 헌병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기나 폭발물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군복의 불법 유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방대학교가 오는 14일까지 5급 상당 군무원 대체 인력을 채용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4월 1일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하게 되며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중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신임 감찰 장교를 선발합니다. 4월 8일까지 지휘 개통 또는 개별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은 3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대 감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에서 소위부터 대위진을 대상으로 군악 특파 장교를 선발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육군본부 정훈공보실로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전과는 달리 중국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더 이상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파멸의 나락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